지금은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좀 탄핵 기각을 탄핵 각하를 또 얘기를 하면서 뭉쳐 있는 상태여서 네. 이게 좀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실제 어떻게 좀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민주당 얘기로 좀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한 언론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 소속된 로펌에 당비를 지출한 내용이 좀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예. 민주당에서 설명하기로는 뭐 이 대표 때문에 지출한 게 아니고 당의 법률 사무를 맡기면서 그것 때문에 비용을 지출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또 이게 그 공교로운 지점은 이제 이 대표의 변호인이 소속된 법률 사무소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불거지는 거거든요. 네. 예. 이건 좀 민주당 설명은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항상 이렇게 방송에 나오면 앵커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 답을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보고 네. 좀 놀라셨나요? 놀랐다기보다는 네. 고개를 좀 갸웃하긴 했죠. 네. 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죠. 저는 이 뉴스를 어제 보고서 사실은 이건 그 농담이나 과장이 아니라 맨 처음에 이 뉴스를 보고서 뭘 봤냐면 이게 언제적 뉴스지? 혹시 뭐 2023년 뭐 10월? 그러니까 기시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시감. 아마 저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저만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예전에도 있지 않았었나?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었던 것 같고 제가 기억나는 것은 총선 때도 무슨 논란이 있었냐면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민주당 공천자 중에서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예, 실제로 공천 받은 사람 그리고 실제 출마했던 사람들은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네, 당선도 많이 됐고.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한번 이런 이야기도 해보죠. 뭐 민주당 말이 맞다라면 어떤 모순이 있냐면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저 역시 뭐 대장동에 깊이 천착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대장동 재판이다.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법 재판이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에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계속 피의자로서의 재판의 연속과 동일하거든요. 네. 그 수많은 변호인들, 뭐 대법관 출신 변호인, 어떤 뭐 유명 변호인들, 많은 변호인들을 메머드급 변호인들을 구성했는데 그 기간 동안 재산이 전혀 줄지 않았단 말입니다. 네. 네. 그럼 이분은 도대체 그 수많은 변호인들, 쟁쟁한 변호사들을 수십 명에 달하는 변호사들을 도대체 그러면 뭐로 한 건지 이게 뭡니까? 뭐 민주당의 돈도 아니고 뭐 서울시의 돈, 성남시의 돈도 아니고 대장동의 돈도 아니고 떡고물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이 사람들을 쓴 건지 예. 이게 무료 변론이라도 이건 위법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무슨 뭐 혐의가 있다. 기소가 됐다 할 때마다 우리 고르기아스의 그 역설이라고 합니까? 예. 뭐가 떠오르냐면 이재명 대표는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되지 않는다.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받지 않는다. 재판을 받더라도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 예. 판결이 나오려고 하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정말 이재명 대표의 공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와 기소와 재판의 연속이다. 그래서 저는 뭐 별로 놀랍지는 않습니다. 아, 그냥 기시감이 드는 기사였군요. 예, 저는 의원이 그렇더라고요. 보시기에는. 근데 민주당의 주장대로 당 차원 대응을 하려고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냈다 이러면 회계상으로는 문제는 없는 거죠. 좀 보기에 굳이 왜 또 저런 로펌에 맡겨서 약간의 의심을 사느냐 정도인 거지 실제로 뭐 이렇게 처리했다고 하면 회계상 장부상으로는 문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좀 자존심이 확 상했는데 예. 농담입니다. 예. 그러니까 회계라고 하는 것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이렇게 저희한테 전표 보여주고 이거 2천만 원 나가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희들은 회계사들이 감사 목적으로 볼 때는 이 2천만 원이 1:1 대응을 해서 그와 같은 사안에 적절하게 지출됐는지를 보거든요. 그러면 적절한 지출이냐. 그렇죠. 네. 대응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러면 무슨 놈의 정당이 무슨 일이 있길래 제가 알기로 한 법률사무소의 경우에 한 4천만 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4천만 원 정도 지출할 거니 뭐가 있는 건지 변호사 이게 네. 전 그러면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변호사에게 이러이러 일상적인 당무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위해서 뭐 4천만 원을 줬다라고 하는데 그렇기보다라는 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거 충분히 회계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음. 이럴 때일수록 선관위는 자신의 힘을 발휘할 때가 된다. 선관위가 힘을 발휘해서 정말 정확한 적당한 지출이었는지를 좀 봐야 된다. 아유 그럼요. 예. 그렇죠. 그 정당에는 국고 보조금이 지원이 되니까요. 아 맞습니다. 본인 예예예. 세금을 맞습니다. 쓰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논란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29번의 줄탄핵으로 그동안 지출한 돈만 4억 6천만 원. 이건 국회 돈입니다. 네. 이 혈세를 낭비했다라는 사실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하셨지만 4억 6천만 원이라는 게 결국 우리의 세금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약간 비약인지 모르겠지만 매번 민주당이 증세 이야기하는데 결국 증세라고 하는 게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저한테 아버지 돈 좀 주세요 할 때마다 제가 가진 의문은 얘는 도대체 뭐 했을까? 네. 뭐에 쓰려고 돈을 달라고 하는지 예.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항상 증세 이야기하는데 그게 결국 이런 데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들과 한 통 속에 변호사들 그리고 반개의 정치 예비군들 민주당 주변의 정치 예비군들에게 일감 주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 예. 4억 6천만 원 이게 우습게 볼 수 있는 돈 아니거든요. 네. 매번 우리 대장동에서 몇 조, 1조, 2조 뭐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하찮은 돈으로 보이는데 4억 6천만 원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뭐 셀러리맨들 한 10명이 1년 동안 살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네. 그래서 조금은 이런 것들조차도 소명할 필요가 있고 29명 줄탄핵됐는데 이 중에서 탄핵될 만한 사람이 몇 명인지 이런 것들도 저는 민주당이 조금은 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다. 실제로 13명이 이제 탄핵 심판을 받았는데 8명이 기각이 됐으니까 그렇죠. 인용이 된 게 일단 한 건도 없다 이런 표현이 맞겠네요. 네네네. 탄핵을 계속했지만 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는 21일에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예.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어요. 증인으로 나가지 않겠다 뭐 이런 건데 아는 내용이 없다. 그리고 재판을 이미 다른 재판도 많이 받고 있고 내가 의정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을 했어요. 근데 선택적인 재판 출석이다 이런 비판도 있고 예. 괜히 증인으로 나갔다가 사실대로 말하면은 본인에게 불리하고 예. 거짓을 얘기하면 위증이 될까봐 안 나간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뭐 의정 활동해야 된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국회 상임위 출석률이 50% 정확히 50%더라고요. 한 2주 전에 보니까 아 최근까지 네. 최신 통계군요. 그게. 예. 네. 50%이고 그리고 아는 내용 없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예전에 성남에서도 꽤 오래 살아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분당 지역의 무슨 하수구 이 뭐라고 하죠? 이렇게 위에 복귀한 것 네. 이것까지도 트위터인가를 통해서 쭉 언급하면서 나는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챙긴다 그러셨던 분이거든요. 아 보도블록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챙긴다. 맞습니다. 그런 네. 식으로 썼었거든요. 예. 그런 분이 대장동 재판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또 뭐 우리 시청자분들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었겠습니다마는 대장동이 본인의 최대 치적이라고 했었던 분이시잖아요. 이런 분이 아는 내용 없다? 이건 조금은 뭐 드는 생각은 뭐 이재명답다라는 이재명답다. 뭐 그냥 놀랄 일도 아니다. 이재명다운 얘기다. 그렇죠. 예. 항상 뭐 매일매일이 이재명스러운 네. 뭘 하더라도 이재명스러운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대장동도 그렇고요. 대북 송금 의혹 사건도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관련자들은 이제 구속된 예. 상태로 계속 기소되고 있는데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예. 쪼개기 후원금 혐의로 또 추가 기소가 됐거든요. 네. 이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재명 대표의 후원금을 좀 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혐의인데 이 대표 재판에도 좀 결정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본인에게 들어오는 후원금 예. 이걸 몰랐을 거라고 보기는 좀 쉽지 않다 보니까 특히 고액 후원금이어가지고요. 그렇죠. 네. 제가 먼저 웃어서 죄송한데 네. 이것도 역시 계속 이건 사실 기시감이라기보다는 이것도 그런 거잖아요. 예. 보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23년에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네. 본인에게 요청을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바가 있다라고 법정 진술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본인의 죄가 더 더해지는 위증 혐의가 더해지는 그런 것이라 제 생각엔 진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더군다나 검찰이 또 이제 이화영 대표에게도 추가적으로 기소했다는 내용인데 이 대표가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래요.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의 결정타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조금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이재명 대표에게 결정타가 될 수 있는 건 많았다. 그동안 많았다. 네, 많았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분은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되지 않고 재판받지 않고 재판을 받더라도 형이 확정되지 않는 불가사의한 인물이기 때문에 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에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정말 우리나라의 뭐 정치 현실뿐만 아니라 사법 현실까지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네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주에 저희 여기 출연하셨었거든요. 아, 네. 그때 얘기를 한 게 정치 보복에 대해서 좀 질문을 했더니 누구를 표적 삼아서 괴롭히는 게 취미도 아니고 즐겁지 않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이제 집권을 하게 돼도 정치 보복은 없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서 본인의 체포 동의안을 가결한 것에 네. 대해서 검찰과 짜고 한 짓이다라거나 배신자 색출을 하기 위해서 뭔가 좀 기획을 했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랑은 좀 모순된 얘기예요. 그렇죠.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미 조금 보여준 것들은 뒤끝을 좀 보이는 이런 거였거든요. 예, 이 말은 뭐 믿을만 할까요? 보복은 없다? 이제는 저보다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를 말씀으로 판단하는 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우리에게. 예. 이재명 대표가 뭐 본인은 진보가 아니다. 혹은 또 어느 날 나는 진보이다. 이런 말들을 매번 시시각각으로 하루는 진보, 하루는 보수, 하루는 진보, 하루는 보수 이랬던 분이었듯이 정치보고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 따라가면은 우리가 너무 위험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네. 문제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과거 행각들, 행적들이 풍부하게 보여주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 지난 22대 총선에 민주당 공천을 보고 정치 보복을 떠올리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예. 소위 네. 말하는 민주당 내의 비명파 뭐 갑자기 이제 영어도 안 떨어 조금박해라고 하나요? 예. 하죠. 조금 그분들 박해. 모두 다 이제 다 공천에서 배제됐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을 보고 이재명 대표는 과거의 행적으로 평가해야지 미래에 대한 약속은 뭐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만은 늑대가 채식을 하겠다는 약속처럼 들을 바 아니고 늑대가 채식하겠다고 믿어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이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이런 말씀은 그냥 하루하루 만담처럼 네. 뭐 만담이요. 네. 과거 행적으로 평가하라 이런 말씀이네요. 계속 말을 따라가지 말고 그 사람이 그래야죠. 실제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된다. 그래야죠. 그걸로 예상을 해야 예. 된다. 경제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긴 한데요. 뭐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김경률 회계사는 뭐 백치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만 또 새롭게 나온 게 그거거든요.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을 얘기를 했다가 네네.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이게 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네. 웬만한 좀 정책에 대해서는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로 오락가락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건 역시도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약속을 지켜야 될 텐데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쫓아가지 말자. 예. 이게 이제 저도 이 시민사회에서 있어 왔고 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 특히 이렇게 임대차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누구인지 지금 머릿속으로 다 이름이랑 얼굴들이 다 떠오르거든요. 이런 말을 그래요? 누가 했을지도 다 떠올라요. 네. 이분들이 지금 다 보면 이제 독일의 임대차 정책에 꽂히신 분들이거든요. 독일의 임대차 정책은 네. 어떤 건가요? 간단하게 소개하면 네. 무기한입니다. 무기한. 예, 예. 그러니까 임차인이 세든 사람이 연장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구도인데 네. 그걸 마치 유토피아처럼 말씀 많이 하시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독일 총리 메르켈이 독일의 임대차 정책은 실패했다 이런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이것도 전세계약 10년 보장 이 법안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약간 꼬리를 말고 한 이유는
뭐였냐면 여론의 반감이었단 말입니다. 야 이렇게 되면 전세입자들이 임차인들이 더 구하기 힘들고 전세값 상승할 것이다. 이건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네, 못 올리니까 한 번에 많이 받겠죠, 그렇죠. 집주인들이. 사실 지금 이제 출연자 준비 완료라고 해서 다음번에 네. 혹시라도 박주민 의원이 오면 제가 당황스러워지는데 예. 박주민 의원 아닙니까? 걱정 마세요. 그럼 이제 네. 이야기할게요. 예. 기억나시죠? 박주민 의원이 소위 말하는 임대차 3법을 만들고 통과시킨 다음에 네. 드러났던 사실은 일주일 전인가 해서 자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늘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네. 예. 그건 본인들 스스로도 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법도 국민들에게 이 전세계약 10년 보장은 도대체 누굴 위해서 하는 거냐는 거죠. 그러다가 국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거 당 공식 입장 아니야. 이분들은 뭐 하는 건지. 그러면 이게 당 민생연석회의라는 곳에서 한 거 아닙니까? 예. 이분들은 뭐 조기축구 하는 것인지 민생연석회의는 어디 조기축구 팀인지 네. 저는 그걸 물어보고 그러니까 당 싶어요. 공식 회의체인데 예. 당 입장이 아니라고 하니까 행동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말을 그래야죠. 쫓지 않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률 전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